거침없이 올랐던 서울 집값,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라는 얘기가 있죠.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본격적인 하락장 운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탄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명절에 이어서 지금 방송 이제 보고 계시는 시간이 또 3일 연휴네요. 예. 또 연휴 또 잘 또 보내시기를 예. 진심으로 또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릴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 뭐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또 8월 달에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지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조정이 오는 것도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뭐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뭐 이제 종부세 강화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 이제 중과세율 강화라든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매물들이 시장 쪽에 많이 이제 출하가 되면서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는 건 아닌가. 예. 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하반기 시장 이제 하락장이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데 원인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 세금에 대한 규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종부세 종부세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부터 이제 종부세가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더 중과가 돼 버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은 10%, 3주택은 20%인데 내년 6월 이후부터는 2주택 이상부터 20%, 3주택 이상부터 30%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고가주택 같은 거, 양도 차익이 좀 많이 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추가세율이 72%네요. 예, 72%에 또 지방소득세 10% 붙으니까 80%입니다. 뭐 남는 게 없죠. 예,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시장에 좀 쌓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지금 이제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지금 지금 이제 매수세를 지금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하고 매수세가 이제 억제가 되면 가격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될 거다. 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하반기 시장부터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죠. 자,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강남이라던가 강동은 이제 보합세로 환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9주 연속 보합이다라는 헤드라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노원구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노원구에 뭐 이제 재건축 호재도 있고, 뭐 창동 차량기지 개발 호재도 있는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 첫 10억을 돌파를 했다. 상계주공.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노원구 쪽의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가격이 낮아서 자금 부담이 좀 덜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마저도 지금 10억이 돌파를 했다. 신고가를 찍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급지로 생각했던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이 도표를 보시면 요게 이제 전세 수급 지수예요. 전세 수급 지수인데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전세 수급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노란색이 지금 전세 거래량이거든요. 전세 거래량인데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100 이상이면 앞으로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거를 지금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19년 10월 달부터 2019년 10월 달만 해도 전세 수급 지수가 약간 이 도표상으로 보면 한 140에서 150 사이 정도 있네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지금 150을 넘어서 지금 200하고 180 사이에 있네요. 전세가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아마 제 유튜브 꾸준하게 이제 시청을 하셨으면 제가 올 초부터 전세가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년은 더 할 수도 있다. 그죠? 제 예상대로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버렸죠. 반면에 전세 거래량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상식이 이 시장 경제에서는요. 시장 경제에서는 거래량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지금 떨어졌어요.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노원이라던가 지금 서울에 어찌됐든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각 지역마다 신고가를 찍고 있죠. 얘네도 좀 이상하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또 가격은 올라버려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 경제에서는 거래량을 수반을 해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너무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시장 경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공급 물량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급 물량은 지금 서울의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는 이 주택을 짓기 위한 허가를 내주는 물량들을 살펴보면 올해 1월과 8월 인허가 물량은요, 지난해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 27.2%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기준이에요. 예, 8월, 이건 지금 이제 국토부 자료입니다. 예, 국토부 자료예요. 예. 지금 8월 기준에서 지난 동기 대비해서 28.7%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량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인 착공 물량. 예, 착공을 해야, 공사를 해야 앞으로 신규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착공 물량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8월 기준, 지난 동기 대비해서, 예, 지난 8월 달과 올해 8월 달과 비교를 해보면 약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공급 물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또 하나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 재개발, 재건축, 지금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다 포함되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지속적인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소유자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의 이익이 재초안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면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연도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 도정법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공급량이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서 80%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의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왜?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다 긁어 모아도 어때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 다 긁어 모았어도 역시 땅이 없구나.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 측에서는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을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예. 서울 외곽에 공급이 되는 거지 서울에 공급됩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지금 서울 여러 지금 유부지에 지금 주택을 공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책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도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못 간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과거에 우리가 목동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려고 하다가 어때요? 주민들 반대가 못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뭐 공공재건축해서 6만 가구 공급하겠다. 신청한 단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 도심권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 예, 그래서 이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고요.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매매시장도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2030 세대들이 너무 불안해서 패닉바잉, 그러니까 공황 속에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요. 이거는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충분한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또 대출 규제로 매도 물량도 증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매도 물량은 증가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해서 상급지 물건 파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상급지 물건은 절대 안 팔겠죠. 그럼 하급지 물건은 좀 팔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좀 제가 데이터를 하나 좀 뽑아놨는데
상급지 매수세는 지금 여전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고가주택 같은 거, 고가주택 같은 거 9억 이상의 주택은 뭐 고가주택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9억 이상의 고가주택도 아니죠. 너무 많이 올라서. 예, 평균 가격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니죠. 서울에서는. 자, 근데 이 고가주택을 매입했을 때 자기 자금으로, 그러니까는 자기 현금 자산, 예, 대출 안 받고 사는 비율이요. 지나면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3.3%, 2019년에 15%, 2020년 지금 보면 16.8%. 없는 사람들은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요. 서민들은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삽니다.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기 자금으로만 대출 없이 집 사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금성 자산만을 이용한 서울의 주택 구입자가 구입한 상위 공동주택 단지 현황입니다. 다 보면 어때요? 한남동, 도곡동, 뭐 역삼동, 성수동 일대, 이촌동, 잠실동, 개포동, 일원동. 거의 상급지들이 많이 있죠? 아주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죠. 특히 뭐 한남동이면 한남동에 같은 거. 예. 30억, 40억짜리, 50억짜리. 예, 현금으로 삽니다. 대출 없이요. 어차피 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상급지의 매수세는 지금 여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정작 여유가 적으신 무주택자들,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들, 서민들, 아니면 1주택자라도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갈아타지 못하시는 분들,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지금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대출을 빼서 내 평생 일하면서 돈 다 갚아 나가면서 내 보금자리는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죠. 떨어지겠습니까? 상급지들? 세금 규제한다고 상급지에 있는 물건들을 팔 매도인들이 있을까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 부담이 덜한 하급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요자리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원 같은 데가 아까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하급지 가격이 지금 계속 신고가 찍어주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상급지의 가격을 어떻게 보면 얘네가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을. 얘네가 떨어져 주고 싶어도 얘네가 올랐기 때문에 얘네가 못 떨어져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집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지금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매도 물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급지 물량은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상급지를 누가 내놓겠습니까? 상급지를 내놓는 순간, 그러니까 상급지에 갖고 있는 분들이 상급지를 내놓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같은 상급지를 못 가요. 왜? 대출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요. 하급지의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니까 하급지를 매수를 하는 거죠. 자금 부담이 덜한 쪽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하급지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거는 상급지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하급지들의 가격이 키 맞추기를 해주면서 상급지 가격이 떨어져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전세시장 상당히 불안하죠? 제가 올해 내내 말했던 겁니다. 작년부터. 근데 내년에 간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년에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 물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전세 구하시는 분들 보면 몇천 세대에 전세 10건도 안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싸지도 않죠.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지금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입법이죠. 하나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 내년부터 가니까. 자, 임대차 3법이 어찌됐든 뭐 시행이 되면서 전세를 최대한 비싸게 내놔도 나가는데요. 전세 물량이 없는데. 즉,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매매 시장도 불안해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누가 제일 힘들어집니까?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서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하반기부터 뭐 본격적으로 뭐 폭락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팩트만 보고,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보고요. 팩트만 보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가격이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사람들의
그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사실은 수요자들의 니즈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죠. 공급이 많이 돼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이 돼야 사람들의 심리, 이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좀 여기까지 제가 하겠고요. 저희 그 채널에 많이 오셔서 많이 봐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내용 보시고 좀 내용이 좀 괜찮으셨으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은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저희가 올려드리는 강의 빠르게 또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3종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